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보다 결과가 안 좋을까? 나는 매일 야근하는데 왜 쟤는 나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낼까? 억울하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을 읽고 나면 그 억울함의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책 제목은 겟스마트입니다. 세계적인 성공학의 거장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책이죠. 이 사람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고 싶은 개구리를 먼저 먹어라. 100만 불짜리 습관 같은 책을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80권이 넘는 책을 썼고 평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번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똑같이 노력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누구보다 성실한데 몇 년째 제자리인 사람. 반대로 정시 퇴근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 승진은 훨씬 빠른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그냥 운이라고 넘기면 편하겠지만 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력 방식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헛도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영상이 그 답답함을 풀어드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훨씬 힘이 나거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던지는 첫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노력만으로는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구나.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엄청난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답합니다. 성공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방식에서 결정된다고요.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책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스마트입니다. 하드워크가 아니라 스마트워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쓰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8시간을 완전히 집중한 사람이 12시간을 대충 흘려보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노력은 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효율로 측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바빴는데 막상 저녁에 돌아보면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날 있으시죠? 회의하고 메일 답장하고 전화 받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는데 정작 하려고 했던 중요한 일은 손도 못 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드워크의 함정입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중요한 걸 하나도 끝내지 못한 겁니다. 저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쁨은 게으름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고요. 처음 들으면 조금 충격적인 말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사소한 일들로 하루를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하니까요. 메일 정리하고 서류 정돈하고 작은 업무들 처리하면서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정작 인생을 바꿀 중요한 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책은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보다 시스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만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목표는 방향이고 시스템은 실행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10kg 감량, 이건 목표입니다. 그런데 매일 30분 운동하기, 저녁 7시 이후 금식하기,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이건 시스템입니다. 결국 사람은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반복하다가 목표에 도착하는 겁니다. 목표만 붙잡고 있으면 매일 좌절합니다.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안 됐네. 하지만 시스템에 집중하면 오늘 할 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목표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새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표만 크게 외치고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은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등록만 하고 운동 루틴은 안 만드는 것과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목표를 세운 다음 그날부터 바로 실행 가능한 작은 시스템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만 매일 반복합니다. 두 번째, 집중력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휴대폰, SNS, 메신저, 유튜브, 뉴스, 알림 이 모든 게 우리의 집중력을 계속 빼앗아갑니다.
저자는 깊은 집중, 디포커스야말로 가장 큰 생산성이라고 말합니다. 1시간을 완전히 집중해서 일하는 게 5시간을 산만하게 흘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하다가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면 그 순간마다 뇌는 다시 처음부터 집중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그래서 진짜 생산적인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방해 요소를 차단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일부러 알림을 다 꺼놓고 심지어 인터넷도 끊고 몇 시간씩 일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그냥 유난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훨씬 깊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꾸 끊기면 표면적인 생각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일을 잘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합니다.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이 성공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긴급한 일에 끌려다닙니다. 메일 답장, 전화, 갑자기 생긴 회의. 이런 것들이 긴급해 보이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 인생을 바꿀 일은 대부분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뤄지다가 결국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운동, 독서, 자기계발, 가족과의 시간. 이런 것들은 오늘 당장 안 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에서 갈린다고요. 네 번째, 멀티태스킹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일을 잘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는 실제로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저 계속 작업을 전환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 전환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딱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메일도 끄고 알림도 끄고 딱 하나만. 놀라울 정도로 빨리 끝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운전하면서 통화하고, 밥 먹으면서 뉴스 보고, 회의하면서 메시지 확인하는 습관. 사실 이 모든 게 우리의 실제 생산성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배우는 사람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오늘의 지식은 내일이면 오래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독서, 강의, 경험, 실패, 피드백. 이 모든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분석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실패를 분석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하면 감정적으로 무너집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재능이 없구나.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그냥 정보입니다. 이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렇게 담담하게 넘어갑니다. 에디슨이 정우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다는 이야기, 유명하죠.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수천 가지 찾아낸 거라고요. 이게 바로 실패를 데이터로 보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빼고 관찰하면 실패는 다음 시도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참고로 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는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과도 연결됩니다. 시스템을 돌리다 보면은 당연히 실패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안 맞았는지 데이터로 확인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하게 실패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질문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답을 찾으려고 하시나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답보다 먼저 질문을 다듬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왜 돈이 안 모이지? 라는 질문보다 내 돈이 지금 정확히 어디로 새고 있지? 라는 질문이 훨씬 구체적인 답을 이끌어냅니다. 질문을 바꾸는 순간 생각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일곱 번째,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산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차이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오늘 흘려보낸 한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시간을 쓰기 전에 항상 자문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쓰이고 있는가? 여덟 번째, 에너지 관리입니다. 생산성은 시간보다 에너지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2시간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면, 운동, 식사, 휴식. 이 모든 게 생산성의 일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에는 신경 쓰면서 정작 자기 몸과 에너지 관리는 소홀히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대충 먹으면서 일만 붙잡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의 질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밤을 새우고 만든 보고서와 충분히 자고 맑은 정신으로 만든 보고서.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잠을 줄이면서 시간을 벌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그 대가로 다음날 집중력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건데 말이죠. 저자는 몸을 관리하는 것도 일의 일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홉 번째,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큰 성공은 거대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1%씩만 나아져도 1년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이건 정말 수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이야기죠. 매일 조금씩 쌓인 것들이 나중엔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02를 365번 곱하면 37이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반대로 0.99를 365번 곱하면 0.02 정도로 떨어집니다. 숫자로 보면 정말 극명하죠. 매일 아주 조금씩 나아지느냐 아니면 아주 조금씩 게을러지느냐. 그 차이가 1년 뒤에는 30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열 번째,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의지만 믿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공부하고 싶다면 책이 보이는 곳에 두세요. 운동하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유혹을 줄이는 환경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사실 의지력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눈앞에 유혹이 있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의지력에 기대지 않고 애초에 유혹이 안 보이는 환경을 만듭니다. 냉장고에 과자가 없으면 야식을 못 먹고 휴대폰이 다른 방에 있으면 자꾸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의지와 싸우려 하지 말고 애초에 싸울 필요가 없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 이게 진짜 똑똑한 전략입니다. 11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성과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성장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성장도 느려집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가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 있죠. 여러분은 가장 자주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다. 처음엔 조금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에 물듭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요. 누구를 자주 만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이것도 성공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12번째, 실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준비만 합니다. 공부만 하고 계획만 씁니다. 하지만 성공은 실행에서 나옵니다.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완벽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는 사람은 평생 시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준비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고쳐나가는 사람이 결국 앞서갑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다 갖추고 대본 완벽하게 쓰고 편집 기술 다 배우고 시작하겠다고 하면 평생 첫 영상도 못 올립니다. 저도 처음 채널을 시작할 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작했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벽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13번째, 피드백입니다. 성장은 피드백에서 나옵니다. 잘한 점, 부족한 점, 개선점,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피드백 없는 노력은 방향 없는 달리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방향을 모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코치의 피드백 없이 혼자 훈련하면 잘못된 자세가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잘하고 있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4번째, 꾸준함입니다. 천재보다 꾸준한 사람이 이깁니다. 재능은 초반에는 강합니다. 하지만 장기전에서는 습관이 승리한다는 게 저자의 결론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어릴 때는 그냥 동화로 들었지만 어른이 되고 보면 이것만큼 정확한 성공 원리도 없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초반에 앞서갑니다. 하지만 꾸준하지 못하면 결국 멈춥니다. 반대로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걸 저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15번째, 감정 관리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결정도 흔들립니다. 성공한 사람은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감정을 관리합니다. 화가 나도 불안해도 그 감정에 휩쓸려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 나중에 후회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있을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로 남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화가 나면 24시간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이런 규칙 하나만 있어도 인생의 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스마트하게 일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한다. 집중해서 한다. 시스템을 만든다. 계속 배운다. 피드백을 받는다. 실패를 분석한다. 그리고 꾸준히 반복한다. 이 책이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만 사는 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노력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노력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올바른 사고방식과 습관,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개선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사람이 결국 원하는 목표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냥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일 딱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만 완전히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세요. 분명 다른 하루였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80권이 넘는 책을 쓰면서도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성공은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원칙을 이해하고 반복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사회에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세계적인 강연가이자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가 직접 밑바닥에서부터 검증한 원칙들인 셈입니다. 이 책에서 결국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이 더 큰 성과를 만든다고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질을 바꾸는 순간 같은 시간으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하루도 바쁘기만 하고 방향이 없는 하루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스템 하나,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대신 물 한 잔을 먼저 마신다든지, 출근길에 뉴스 대신 오디오북을 듣는다든지, 잠들기 전 30분은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고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변화 하나가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삶의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저자가 말하는 스마트한 삶이란 결국 이런 겁니다. 거창한 각오보다 꾸준히 반복 가능한 작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을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바로 시도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좋고 방해 요소를 하나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씩 바꿔나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답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